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또 특히나 또 대선이라는 이슈와 함께 준비하다 보니 아무래도 일부에 많은 주목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료집과 사전 일정표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책 활동이라는 것이 저희 단체의 기본적인 성격이 연대를 통한 또 정책 이슈화라든가 대응이 될 텐데 그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또 목소리를 모아가는 과정도 중요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요 활동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 또 그를 거쳐서 근거를 또 마련하고요. 그 과제 중심의 기본적인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의성 있는 그때그때의 어젠다는 또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정책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년 말이죠. 올해 주로 활동할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활동을 좀 해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경과 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 등을 좀 공유 드리려고 첫 시간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오늘 2부 마지막 진행과 또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재현 국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집에는 한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단 PT로 또 준비했습니다. PT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애인단체의 핵심적인 역할은 여러 의견들을 한데 모으고 연대할 수 있는 또 구심점의 역할이 필요하겠고요. 그 연대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오늘과 같은 자리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의 기본적인 정책 과제와 연결해서는 연간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심의 활동을 가정하는 계획과 또 성과 평가 이런 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9년부터 지금의 방식의 주요 과제 선정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대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2015년부터는 5대 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도 내년도 예비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지난주에 공문으로 저희 회원단체 중심으로 안내가 나갔고요. 오늘 설문지에도 사실 그 평가 내년 계획에 대한 또 의견을 좀 여쭙는 항문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과제에 대한 선정을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내년도 1월에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5대 과제를 선정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선정하고 올해 진행한 5가지 과제를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탈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활동인데요. 그 올해 초에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작년이죠. 이 2가지에 대한 법안이 의회를 통해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탈시설 지원법이라든가 통합 돌봄에 관한 법률 정춘수 의원실 통해서 발의가 됐죠. 그래서 법안 발의와 또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발표를 올해 진행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활동에 대해서 장애계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계 의견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정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장애계 의견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특히 탈시설의 문제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 그리고 거주 시설 또 당사자 여러 가지 입장에 따른 의견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동의는 다 하신다고 보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활동 과제나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요. 권리보장법은 지금 전 정부의 국정과제고 정부안과 저희의 의견이 담긴 안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11월 24일에 법안 소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안 내에서도 자립에 대한 부분, 지금 논의되고 있는 탈시설
또 지역사회 삶을 어떻게 녹이느냐도 올해 주요 활동안의 목표로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주요 경과는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7월로 기억하는데요. 그 탈설 로드맵을 국무조정위원회까지 해서 지금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관련된 민관협의체 또 통합지원에 관련된 실무 분과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조정위원회라던가 지금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개발원 산하의 중앙센터가 생겼는데요. 거기에 따른 또 자문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탈설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는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 그 정도만 진행이 됐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모형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각기 다른 당사자, 가족 또 시설의 입장을 담아낼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역시도 내년까지도 계속 가져가야 할 과제가 되겠죠.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법안이 의원을 통해서 발의만 되어 있지만 이 재정을 통한 근거 마련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또 그렇지 않았을 때 현재의 각각의 주체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의 논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책 활동에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또 단체들과 함께 공유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주제는 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한 활동이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21대 국회 안에서 정부안이 발의가 됐고요. 사실 20대 국회 때는 장애계 의견이 담긴 안만 지금 발의가 됐었고 정부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 때문에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발의한 작업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법안 발의가 올해 진행이 되고 또 장혜영 의원실 또 저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뜻이 담긴 안이 또 최혜영 의원실 통해서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저희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이제 주 과제에 포함이 됐죠. 국정과제에 따라서 21대 국회 내 발의와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올해 중요한 또 활동 과제였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한 민간협의체 활동이 있어서 역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했고요. 저희 쪽 안이 담긴 안을 의원실 통해서 발의했고 11월 24일에 법안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은 또 하나의 국민의힘의 이종성 의원실에서도 또 발의를 준비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와서요. 내년 2월 국회 때 통합에 대한 정부안을 좀 정리해서 논의하기로 1차 법안소위 때 얘기가 됐지만 또 다른 변수가 약간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도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정부의 국정과제로 현재 정부안에서 발의 자체의 의미를 두고 국정과제 달성에 대한 목표를 이루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냐, 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장애계 의견이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 논의가 되고 21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가져가느냐,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되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정부가 급하게 통과시키지는 않도록 저희가 활동의 목표를 잡고 내년도에도 모니터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권에 관련된 활동인데요. 건강법이 제정되고 건강주치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으나 건강주치사업도 3차에 걸친 선도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고 다른 쪽 영역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정책활동 모니터링이 중요한 과제였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감염병 시대에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또 사각지대 지적, 매뉴얼이나 또 현장에서 지원 체계, 장애인 고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책 활동에 담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로 건강권에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 현재도 사실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올해 한 해도 코로나에 관련된 위험성, 장애인들의 어려움 지속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 리포트에서도 다뤘고요. 토론회나 세미나, 코로나에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도 저희가 4회를 진행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감염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정 의견을 회원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진 활동도 했고요. 장애인 주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해서 사실 시범사업 발표도 비공개 또 공개 또 단체에 포함해라 이런 이슈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시범사업 발표에 맞춰서 뭐 토론회라던가 실제 주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들 이런 사례 발표회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정책 제안서를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의 과제 전망에도 있지만 지금 주치 선도 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이어갈지 계획도 지금 불투명하고요. 건강검진기관도 지금 중앙센터 개소식이 있었고 확대에 대한 부분 아직 명확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공공중심의 병원을 통한 장애 건강권 접근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기본적인 장애 특성을 살린 특화 병원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는 건강은 지금 뭐 코로나 시대하고 연동돼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연속선상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관련된 활동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5차 계획은 장애인 단체 40여 개 단체가 모여서 5차 계획 수립 전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첫 번째 또 사례가 되기도 했는데요. 내년도가 그 이후에 6차 계획도 수립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제 내년 대선도 있죠. 그래서 매년 개발원을 통해서 정책 계획에 대한 평가는 개발원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정부의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과제 비교에 대한 리포트도 발간을 하고 관련된 토론회도 다음 주에 또 장애계 의견을 모아서 토론회 개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차 계획 자체가 또 차기 정부의 시작점과 또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오늘도 대선 후보들 초청 과정에 다 연계가 돼 있는데요. 공약의 그 내용을 또 담아서 차기 정부의 제안 활동도 같이 연계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공약기획단 공약개발회의 또 전달 이렇게 지금 진행해 왔고요. 1차로는 내년 초로 된 대선의 장애인 공약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계속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내년도 6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 루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가 올해 계획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주요 과제로 삼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 건강에 대한 문제, 또 각종 법안, 국정과제 이런 이슈에 사실은 좀 후순위로 여전히 밀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1월 25일에 한마음교류대 전국대회를 통해서 또 내년 대선 또 6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슈화를 저희 목소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고령장애인 정책에 대한 주제를 잡아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고령화 현황 그리고 장애 유형별 실태 또 욕구에 대한 살펴봄이 필요하고 계획 안에 이 고령 문제를 키워드로 넣어서 수립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한마음교류대회 때 전국의 목소리를 이렇게 이슈화했기 때문에 대선 공약에도 저희가 정책 과제 안에 고령장애 영역을 별도로 포함을 했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내년 6차 계획 수립할 때도 특히나 앞으로의 5년 계획에 고령 이슈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과제 선정 계획 또 기본적인 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정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정도가 선정 최종 시점이 되겠는데요. 예비과제 의견 수렴이 지금 회원단체 중심으로 안내가 나가 있고요. 오늘 설문지에도 기본적인 표현을 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10대 과제 2배수 선정과 공동대표단 논의를 통해서 내년 과제를 선정하고자 하고요. 지금 적혀 있는 10개 과제는 기본적인 현재의
예상 가능하고 또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비과제 의견 수렴 중인데요. 예비과제에서 지금 예시로 든 10개 과제 이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5대 과제 설명드리면서 이어지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등급제 폐지 관련돼서는 지금 이동에 대한 서비스 조사 일부 조정 이후에 소득 지원에 대한 것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여전히 그 그림이라든가 또 의견 수렴 이런 논의점들이 공개가 크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이슈도 여전히 있고 저희가 지금 권리보장법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공약의 주요 사항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애 등급이나 유형 또 등록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체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장애 등록제를 폐지하기 위한 또 개인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점을 새 정부에서 논의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응도 있겠고요. 권리보장법은 지금 21대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할 또 활동이 필요하고요. 지금 타시설 시범사업 예산 시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타시설 장애인 그리고 지금 통합도를 논의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주거 서비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앞으로 더 커질 상황입니다. 이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한 정책 마련 요구 활동도 필요하겠고요. 말씀드렸던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또 참여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국가 안전재난, 장애인 안전재난, 또 이동수단, 아까 말씀했던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 또 활동지원 서비스 여러 가지 또 정책 현안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안내 드린 또 의견 수렴 과정, 또 앞으로 있을 선정 과정에서 여러 단체 의견 수렴해서 선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과제 중심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과제 활동을 하지만 수많은 현안들이 생깁니다. 그 활동들을 놓치고 빠뜨리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요 활동 과제에 대한 선정을 축으로 해서 연간 또 저희가 정책 대응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좀 급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박수를 요청드린 건 아닌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0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현안 점검, 그래서 저희 정책 활동 과제 경과와 내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